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1-1-4 중복 조합.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를 촬영하게 됐어요. 보시는 분들은 뭐 바로 이어서 보시는 거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찍어놓지 않았어가지고 한동안 시간 간격이 있다가 찍게 됐습니다. 중복 조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그냥 순열을 배웠을걸요. 그냥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NPR,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제 N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R개의 숫자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거 배웠죠. 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죠. 뽑아서 순서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죠. 이거 이제 NPR을 이 뽑힌 R개끼리 순서 짓는 경우로 나눠주면 됐죠.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배운 것들이 이제 원순열이 있었죠. 원순열. 그래서 이제 원에다가 혹은 또 원이 아니라 어떤 도형에다가 대상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N개를 나열한다 치면은 N개를 이렇게 팩토리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도형의 특성 때문에 회전으로 인해 같게 판단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줬어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이 있었죠. 중복순열. 중복순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N-파이 R 해가지고 N개의 대상을 가지고 R번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첫째 자리에도 N, 둘째 자리에도 N 해서 N을 R번 곱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해가지고 이거는 N개를 나열할 때 똑같은 문자가 만약에 P개 있었다? 그러면 걔네들끼리 순서 지어지는 경우만큼 P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했고요. 다른 것도 또 Q개가 있었다? 그럼 Q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뭐 이런 짜잘한 경우의 수들이 있긴 했는데 지금 보면 순열과 조합 그리고 이제 중복 순열이 있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근데 이제 얘는 한 번 썼던 대상은 중복으로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복 순열은 중복해서 또 나열할 수 있었던 거죠. 얘는 뽑는 경우에서만 따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뽑는 것도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약간 정신 없었죠. 했던 것들을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복습을 하느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고요.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바로 중복 조합이라는 겁니다. 중복 조합. 바로 이런 거 얘기해 볼게요. N, HR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N개의 대상 중 N개의 대상 중에서 조합이니까 이제 뽑기만 하는 건데 R개를 뽑는 경우수인데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귤이 있어요. 사과도 여러 개 있고 배도 여러 개, 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수,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얘기한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 경우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사과, 배, 귤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를 뽑습니까? 아니, 사과 5개 뽑아도 된다 이거예요.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과 뭐 3개, 배 하나, 귤 하나 뽑아도 되고, 사과 하나에 배 2개에 귤 2개 뽑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5개를 뽑는 경우 수를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좀 복잡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설정을 해보게 됩니다. 가상의 짝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사과, 배, 귤 얘네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제가 짝대기를 등장시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짝대기 2개를 이렇게 놓고요. 이 3개를 구분지으려면 여기 짝대기 필요하겠죠? 해서 이 짝대기 왼편에는 사과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짝대기 사이에 있는 거는 배다. 그리고 이 짝대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짝대기긴 했나? 자, 얘네 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 수를 볼게요. 일단 뽑아야 할 대상이 5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5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여기에 이 짝대기들을 사이사이에 잘 넣기만 하면 이 넣어놓은 모양 자체가 사과, 배, 귤을 중복 허용해서 5번 뽑은 경우의 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짝대기 2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 짝대기 왼쪽은 아까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사과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두 짝대기 사이에는 배, 여기는 귤.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사과 1개, 그리고 배도 1개, 그리고 귤을 3개.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를 얘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모양 자체가 사과, 배, 귤을 합쳐서 중복 허용해서 5개를 뽑아놓은 것을 설명하는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2, 3, 4, 5 하고 여기 짝대기 2개 이렇게 넣었으면, 그러면 이 짝대기 왼쪽에는 사과니까 이제 설명서라고 해볼게요. 이 설명서가 의미하는 상황은 사과 몇 개? 사과가 3개. 그리고 이 두 짝대기 사이엔 배인데 여기선 배가 없는 거죠. 배는 0개. 그리고 여기 오른쪽엔 귤인데 귤이 2개 있는 상황을 이 그림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확인되십니까? 그러면 느닷없이 제가 이런 그림을 등장시키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뽑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얘네들이 배열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경우 하나가 설명이 되니까 얘네들이 배열되는 개수만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흔들리지 마. 자, 경우의 수는 2, 3, 4, 5개의 동그라미와 짝대기 2개. 이것의 나열수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얘네들의 나열수와 5개를 여기 이제 사과, 배, 귤 합쳐서 중복 허용으로 5개를 뽑는 경우 수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배열할 때마다 뽑는 경우의 수 하나가 설명이 되니까요. 근데 얘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대신 구하기로 한 겁니다. 얘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뭐 어떤 학생들은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의 개수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대상이 총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있어요. 7개의 칸이 있다고 볼게요. 2, 3, 4, 5, 6, 7. 이 중에 이제 동그라미를 넣을 5자리를 고른다. 혹은 요 짝대기를 넣을 2자리를 고른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이거 중에서 저는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갈 5자리를 선택하는 경우 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는 다 똑같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뭐 몇 번째 몇 번째 누가 들어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5군데에 다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5자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경우 수가 결정이 될 테고, 나머지 자리에는 그냥 짝대기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 거냐면 7개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5자리를 선택한다. 7C5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NHR은요, N개 중에 R개를 중복 허용으로 뽑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현재 이제 이 경우의 수는 무엇이 될 것이냐? 사과, 배, 귤 3개의 대상 중에 중복 허용으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된 거죠. 얘가 사실 의미했던 것은 3개 중에 중복 허용으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된 겁니다. 중복 허용이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얘보다 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쭉 왔더니 결과적으로는 7C5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했죠. 여러분도 한번 증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더라도 생각해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게 왜 7C5가 되는가? 우리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사과, 배, 귤 이 3개 중에 중복 허용으로 5개를 뽑을 때 5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짝대기를 배열을 하는 경우 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 뽑는 경우 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5개 동그라미는 왜 나왔는가? 5개를 뽑으니까 동그라미가 5개 나온 거예요. 그럼 짝대기는 2개가 나왔죠. 왜 2개가 나왔느냐? 이 대상이 3개였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서 2개가 나온 거예요. 대상이 4개였으면 이렇게 4개였으면 짝대기가 3개 필요했을 거예요. 즉 여기 이 대상이 7개였던 이유는 얘보다 하나 적은 짝대기 그리고 이만큼의 동그라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3보다 하나 적은 짝대기 그리고 이것만큼의 동그라미, 그래서 얘보다 1 적고 이거 더한 거, 그러니까 2 더한 것보다 1 적은 개수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아까 이 나열할 때 보시면은 여기 7자리 칸 중에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5개 칸을 선택하는 경우수로 이 경우수를 계산했잖아요. 5개. 동그라미 5개의 이유는 이게 5개였기 때문이죠. 여기 5개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하나의 설명을 더 해놨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결국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C,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건데 이 대상을 구분짓기 위해서 대상보다 하나 적은 개수의 짝대기가 필요했고 이 개수만큼의 동그라미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쭉 나열할 때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의 개수를 고르는 경우 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었죠. 여기 저 R이 여기 그대로 왔다 이거예요. 다소 어렵긴 하지만 사실 외우셔야죠. 뭐. 결국엔 뭐냐? N개 중에 R개를 중복 허용으로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2 더한 거에서 1 뺀 것 중에 이 R은 여기 그대로 와서 그냥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지는 여기서 한번 쭉 설명을 해 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NHR, N개의 대상 중 R개의 대상을 중복 허용으로 뽑는 경우의 수.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는 경우의 수인데 그거는 2 더한 것보다 1 적은 대상의 개수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예제를 풀면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에요. 2021년이 됐습니다. 어느덧 2021년이 됐어. 작년에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는데 1월 달부터 그랬는데 1년이 지났네요. 올해 중으로는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기 환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할 거니까요. 자, 거기 42페이지에 사실 이제 원래는 이거 하나예요. NHR은 2 더한 거 빼기 1 CR이다.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자, 거기 예제들을 이제 쭉 풀어 나갈 겁니다. 예제 42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49번 문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문자 A, B, C, D 여기에서 중복 허용하여 5개의 문자를 택한다. 5개의 문자를 이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5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중복이 허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복 허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4개의 대상 중에서 중복 허용으로 5개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H5가 되었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얘는 2 더한 거에서 1 뺀 거. 그러면 9 빼기 1이니까 8. C, 요 5는 그대로 여기 딱 온다 이겁니다. 8C5. 그럼 얘는 8C5로 계산해도 되지만 8C3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얘는 그러면 8, 7, 6을 3, 2, 1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고요. 답은 56까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NHR, N개의 대상 중에 R개를 중복 허용으로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걸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눈에 보이죠. 몇 개의 대상 중에 중복 허용으로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이제 바로 쓰면 되는데 중복 조합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중복 조합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들을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거기에 43페이지부터 필수 예제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필수 예제 하나하나가 다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굳이 보자라면 47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8번은 그거는 뭐 그냥 필수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유형이니까 꼭 제가 지금 다 풀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럴 때 중복 조합을 쓰는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43페이지에 있는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칠판을 그럼 지우고 예제들을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써주세요.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 조합이 쓰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2명의 후보가 있대요. 2명의 후보가 있고 뭐라고 그랬냐면 6명의 유권자. 6명의 유권자가 있대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무기명 투표수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무기명 투표가 뭡니까? 무기명 투표는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비밀 투표예요, 비밀 투표. 예를 들어 이 2명의 후보를요, 제가 이 후보를 A, B라고 얘기해 볼게요. 유권자는요, 유권자를 제가 여기에서 X1, X2 해서 X6번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유권자가. 이 사람들이 여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 X1, 2, 3, 4가 A한테 투표를 했고 X5, 6이 B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4표, 2표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X 3, 4, 5, 6이 A한테 투표를 했고 X1, 2라는 사람들이 B한테 투표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4표, 2표죠. 이게 만약에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였다라면 이 둘은요 다른 경우였을 거예요. 이 둘은. 이게 만약에 공개 투표였다라면 똑같이 4표, 2표가 나왔어도 누구에게 4표를 받았는지가 다른 경우 수로 판단이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공개 투표였다라면 말이죠. 잠시만요. 잘 촬영되고 있는 건가? 네. 네, 공개 투표였다라면 그랬을 거예요. 공개 투표였다라면. 잠시만요. 소리 제가 켜놓을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긴급 재난 문자가 많이 와서 그러면 이게 촬영이 끊기거든요. 돌아와서. 자, 이렇게 똑같이 4표, 2표가 나왔어도 누구에게 받은 표이냐에 따라서 공개 투표에 따르면 다른 경우로 판단이 될 건데 여기서처럼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였다면 이 둘은 같은 경우로 판단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명 투표였다면 둘을 다르게 보겠지만 무기명 투표였다면 둘을 같게 본다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였다면 둘을 같게 본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무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는 이게 표가 몇 표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경우에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일일이 셋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얘가 4표, 2표 받은 이 상황을 마치 얘가 4번 뽑히고 4번 선택되고 얘가 2번 선택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6명이 2명에게 투표하는 경우의 수는 A와 B를 합쳐서 중복 허용하여 6번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3표 나왔다 그러면 얘 3번, 얘 3번 선택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투표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는 A, B 합쳐서 중복 허용하여 6번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2개 중에 2개의 대상을 중복 허용하여 6번 뽑는 경우의 수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거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얘는 그럼 이제 2 더하고 1 빼니까 7C6. 7C6은요? 7C1이랑 똑같죠? 그래서 답은 7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명투표였다라면 따로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기명투표였다면 처음에 X1이라는 유권자가 A와 B 둘 중에 한 명에게 투표를 했겠죠. X2라는 유권자도 A, B 둘 중에 한 명에게 투표를 했겠죠. X3도 둘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해서 X6이라는 사람도 둘 중에 한 명에게 해서 이렇게 6번 2를 곱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2의 6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순열로 계산하게 된 거죠. 중복 순열. 굳이 보자라면 2파의 6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명투표다. 중복 순열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무기명투표다. 그러면 중복 조합의 방식으로 계산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너무 칠판을 한 문제 풀 때마다 지우고 하는 건 좀 안 좋으니까 요거 지우고 나면 제가 칠판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와서 강의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게 낫대요. 예. 자, 여기 볼까요? 자,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이 자,
빨간색 공이 4개, 노란색 공이 4개, 그리고 파란색 공이 또 4개 있답니다. 이런 주머니에서 여기서 이제 6개를 뽑는 돼요. 6개를 좀 뮤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추출하는 겁니다. 6개를 추출하는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같은 색의 공은 구분짓지 않는답니다. 자, 중복해서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된다.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된다 라고 얘기했어. 이런 설정을 했죠. 하나씩 포함한다. 일단 별 생각 없이 중복 조합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여기 뭐 3개 대상이 있고 6개를 중복 포용으로 뽑으니까 3H6 계산하면 되는, 선생님. 일단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각각 6개 이상씩 있는 게 아니라 4개씩 있잖아요. 그럼 빨간 것만 6개 뽑는 경우가 불가능해요. 여기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어떠한 대상을 뽑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6개 이상씩 있다고 하더라도 빨로 팔아가지고 중복 허용으로 6개 뽑을 때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 안 뽑히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복 조합은 어떤 대상을 뽑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계산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적어도 하나씩 나온다는 반대말은 이 중에 어떤 것들이 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된다. 근데 그것도 복잡해. 전체에서 이 노란, 파랑이 안 나오고 빨간 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란, 파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파랑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빨강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빨강, 파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의 상황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궁금하시죠?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색깔별로 공을 하나씩 미리 뽑아요. 그러니까 각 색깔별로 그러니까 빨강, 노랑, 파랑을 빨강, 노랑, 파랑 공을 1개씩 먼저 뽑아요. 먼저 뽑아. 먼저 확보해 놓는다 이거죠. 자, 주머니에 이렇게 있으면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하나씩 뽑은 거예요. 그럼 이제 6개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 3개 남았잖아요. 3개. 이 3개는 마음대로 뽑아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대로라는 건 이 공 중에 안 뽑는 대상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씩 뽑히고 나가니까 이게 3개씩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이 6개 중에 이미 3개는 뽑았으니까 이 3개를 더 뽑으면 되죠. 그 3개를 어느 한 공으로 몰빵해서 뽑아도 여기서는 뽑는 게 가능하죠. 공이 3개씩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3개의 공은 마음대로 뽑아도 된다 이거죠. 마음대로 뽑아도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대로라는 것은요, 안 뽑는 대상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안 뽑는 색깔의 공이 있어도 된다. 그리고 어느 한 색깔의 공을 다 뽑아도 된다. 그럼 이제 뭐예요? 빨로파 3개의 대상 중에 중복 허용으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건요, 자, 더해서 1 빼니까 5C3. 얘는 5C2랑 똑같죠? 그래서 10가지라는 거예요. 10가지.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는 중복조합을 바로 쓰실 수 없어요. 중복조합은
어떠한 대상을 안 뽑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처럼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뽑아 놓으세요.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마음대로 중복조합의 계산대로 뽑으시면 된다 이거죠.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얘는 두 개, 얘는 두 개, 얘는 하나 이상 뽑으라면요? 그러면 두 개 하나 뽑아 놓고 나머지 하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적어도 하나라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확보되어야 하는 대상을 미리 뽑아 놓고 남는 대상들을 자유롭게 뽑으면 된다 이거죠. 그때는 중복조합을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6번. 이건 이제 항의 종류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풀었던 거는 무기명 투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였고, 이번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대상을 각각 적어도 몇 개씩 확보해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6번입니다. 16번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 5제곱 이것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항의 종류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항의 종류의 수가 몇 개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뭔 소린가 봐봐요. 이거 5제곱이잖아요. 전개를 하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yz 곱하기 xyz 3개 썼죠? 하나 더 쓸까요? 4개 쓰고요. 하나 더 쓸까요? 5개 써볼게요.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는요. 이 셋 중에 하나, 하나씩 다 뽑아서 하나씩 나온 것들이 곱해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XYZ 중에 하나, 여기서도 XYZ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그것들이 각각 곱해진 게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어떤 경우는 여기서 다 X만 나왔다. 그럼 이제 X 5제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 군데에선 X가 나오고 두 군데에서는 뭐 Y 하나 Z 하나 나왔다. 그럼 Y 하나 Z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항이 있겠죠. 여기 이제 개수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죠. 이랬을 때 이 항의 종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항들은 X, Y, Z라는 문자들 5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항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들이 5번 있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X, Y, Z 중에 하나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온 게 곱해져서 이 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X 세제곱 Y, Z라는 항을 좀 볼게요. 이걸 말이죠. 마치 X가 3번 그리고 Y가 1번 그리고 Z가 1번 선택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뭐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 중에 뭐 하나 선택돼서 곱해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개수가 아니라 이제 항의 종류수를 묻고 있죠. 이걸 X 3번, Y 1번, Z 1번 선택된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면 그럼 이제 X 5제곱은요. 얘는 X가 5번 선택이 된 경우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수많은 항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항의 종류. 그럼 이제 그 항의 종류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엄청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구할까? 이 항의 종류의 수는 요런 뽑는 경우의 수와 같을 거라는 거죠. 이 뽑는 경우 수가 뭐냐면 결국에 x, y, z를 가지고 중복 허용해서 5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였다는 거예요. 이건 x 3번, y 1번, z 1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 x, y 제곱, z 제곱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 이제 x 1번, y 2번, z 2번 선택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이제 얘를 그렇게 설명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설명하는 방식의 수만큼 항의 종류의 수가 있겠죠. 네, 설명하는 방식의 수는요. x, y, z 중 중복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였단 말이죠. 그럼 걔는요. 3H5였다는 거죠.
그럼 걔는 둘 더해서 1 빼니까 8 빼기 1 그러면 7C5고요. 얘는 7C2랑 똑같고요. 그러면 21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계산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런 복잡한 거듭 제곱의 전개식에서 항의 종류의 수를 물어본다?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도 엄청 중요합니다. 필수 예제 17번입니다. 칠판 한번 지우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강의를 촬영하면 다 인코딩을 해서 올렸거든요. 용량을 줄여서. 그래야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냥 원본을 올리려고요. 한 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나서. 자, 아무쪼록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바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17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요. 자, 이제 얘는 어떤 유형이냐? 이것도 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정수해의 개수. 여기 이렇게 정확히는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떠한 방정식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할 때에도 중복 조합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답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수해가 몇 개 나오느냐, 음이 아닌 정수해가 몇 개 이상인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음이 아니다라 라는 얘기는 음의 정수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정수 또는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를 얘기한 거죠. 0 이상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7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몇 개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0 더하기 4 더하기 6 이런 것들 말입니다. 다 해가 된단 말이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잘 보세요. 이 해의 상태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로 했느냐? 마치 x가 한 번 뽑히고 y가 2번 뽑히고 z가 7번 뽑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복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x가 한 번, y가 2번, z가 7번 선택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얘는 x가 0번 선택이 됐고요. y가 4번 선택이 됐고요. z가 6번 선택이 됐어요. 6번 선택이 된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선택된 횟수로 이 답을 우리가 설명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답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x, y, z 합쳐서 몇 번을 선택한 겁니까? 10번을 선택한 거예요. 이 수많은 해들이 있겠죠? 이 해의 개수를 지금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해의 개수와 이 해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의 개수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구하기 어려운데 얘는 구하기 쉬워요. 얘는요. x, y, z를 중복 허용해서 10번 뽑는 경우의 수예요. 10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선택하는 경우의 수마다 여기에 있는 답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x가 뭐 4번, y가 뭐 2번, z가 뭐 4번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그거를 마치 x가 2고
x가 이제 4고 y가 2고 z가 4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더해서 10 나오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구하는 건 어렵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면 설명하는 방식의 수는 구하기 쉬우니까 3개 중에 중복 활용으로 10번 선택하는 거니까 이걸로 답을 이걸로 이제 이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해서 1 빼니까 12C 10이고요. 얘는 12C 2고요. 얘는 그러면 12, 11을 2일로 나누니까 66까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0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조합은요. 어떠한 대상을 안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0의 개념이 있으니까 x나 y나 z나 어떤 대상들은 뽑지 않는 경우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양의 정수해의 개수. 여기 좀 일부러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지워볼게요. 칠판을 너무 넓게 썼죠, 또. 양의 정수해의 개수.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깔끔하게 중복조합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양의 정수해의 개수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양의 정수니까 얘네들이 0이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해설지처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변수들이 0 이상의 수가 될 수 있게끔 이 조정들을 해봐야 돼요. 이 변수들이 0 이상의 수라는 설정이 있어야 중복 조합으로 답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x가 y가 z가 다 1 이상이잖아요. 양의 정수니까. z가 1 이상이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약간 느닷없지만 x를 말이죠. x를 x 다시 더하기로 볼게요. y를 y 다시 더하기 z를 z 다시 더하기로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아니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1 이상이니까 이게 1 이상이니까 x 다시는 몇 이상이 됩니까? 이게 1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1 이상이니까 y 다시는 몇 이상이 됩니까? 0 이상. 이게 1 이상이니까 z 다시는 몇 이상이 됩니까? 0.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현재 나와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라는 이 방정식이 말이죠. x, y, z를 얘네들로 바꿔치기 하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 더하기 1은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0 이상의 정수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111 넘기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3 넘어가서 빼니까 7 됩니다.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결정이 되면 x, y, z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순서상의 개수가 x, y, z의 순서상의 개수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을 구하면 되죠. 그럼 아까처럼 얘네들은 0 이상이니까 얘네들 합쳐서 7번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해의 개수는 3H7이다. 그래서 더해서를 빼면 9C7이고 이건 9C2고 9에서 9, 8, 72로 나누니까 36가지가 답이다 이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해설대로의 설명이고요. 뭐 그게 그것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주로 하느냐 하면 양의 정수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1 이상의 정수라는 얘기죠. 근데 중복조합을 쓰려면 0의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0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하나씩 뽑아요. 그럼 일식 확보가 됐죠. 총 10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일식 확보했으니까 3개를 뽑았으니까 몇 개를 더 뽑으면 돼요? 7개를 뽑으면 돼요. 근데 그 7개는 이제 마음대로 뽑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씩은 확보해 놨으니까. 자연수인 건 이제 확보시켜 놨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제 뽑아도 돼. 이제는 어떤 대상을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111 확보시켜 놓고 나면은 나머지 7만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3개의 대상을 가지고 7번 마음대로 뽑는다. 그래서 똑같이 답이 36가지 나온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볼까요? 필수 예제 18번은 이거는 뭐 아주 필수 유형은 아니긴 한데 뭐 이걸 적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랑 비슷한 문제죠. 뭔가 약간 좀 생각해봐라. 약간의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4개의 정수 A, B, C, D 이것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첫 번째 A, B, C, D 중에서 0은 2개다. 2개는 빵이래요. 2개는 빵입니다. 그리고 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와 연관이 있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4개 중에 딱 2개만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4개 중에 어느 2개가 0인지를 우리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 중 0이 되는 2개를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C, D 중에서 0인 2개를 선택하려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죠. 6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2개의 문자를 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걔네 둘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0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 B가 빵빵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C 더하기 D가 1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CD는 아까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 설정과 같은 상황이죠. 양의 정수여야 되는 겁니다. 0이면 안 돼. 0이 되어야 할 2개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씩 확보해 놓으면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하나 확보해 놓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남은 2 문자가 있죠. 남은 2 문자로 네모 더하기 세모는 10 이것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0일 수는 없으니까 1씩 확보시켜 놓고 남은 8개의 선택의 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합쳐서 10번 뽑는 경우의 수로 해의 개수를 구했었는데 얘네들은 0이어서는 안 되니까 1 뽑아놓고 남은 8번 뽑는 것들을 마음대로 뽑는다. 그러니까 2개 중에 중복 허용으로 8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이 상태의 조건에 맞는 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하고 1 빼면 이제 9, C8, 9네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9번씩 답이 나오게 되니까 총 답의 개수는 6 곱하기 9, 5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필수 유형. 자, 필수 문제 19번입니다. 이 문제를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주시고요. 칠판 지울게요. 보시면, 자, 지웁니다. 처음에 우리 무기명 투표 얘기했죠. 무기명 투표 개수, 무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 조합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대상이 이제 뭐 적어도 1개씩 뽑힌다. 그때는 이제 그 적어도 1개씩이라는 설정을 먼저 적용을 해줬죠. 하나씩 확보를 시켜놓은 다음에 남은 대상들을 중복 조합으로 선택하는 경우 수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중복 조합은 어떤 대상을 안 뽑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6제곱 이런 것들에서 항의 종류의 개수를 구할 때에도 중복 조합의 수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본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할 때에도 중복 조합이 이용됐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이건 사실 전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뭔가 첨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수 예제 19번입니다.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이군요. 그리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4, 5, 6, 7이군요. 이랬을 때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x에서 여기에 1, 2, 3이 있고요. y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4, 5, 6, 7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묻진 않지만 제가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함수의 개수는 이제 1에서 화살표 몇 군데 나갈 수 있습니까? 응? F1, F2, F3 이렇게 함수가 나갈 텐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화살표는 여기서 네 가지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죠. F2도요. 네 가지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죠. 왜냐면 함수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같은 곳에 화살표가 꽂혀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나오죠. 곱해서 그러면 4의 세제곱까지가 된 겁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중복 순열의 계산이 쓰인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x가 다르면 y는 같은 데 꽂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1대1 함수를 얘기한 거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요. 자, f1, f2, f3 있을 때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1에서 4, 5, 6, 7 네 군데 중 한 곳으로 화살표를 쏠 수 있죠. 그럼 2는요. 1이 간 곳을 제외하고 남은 세 군데 중에 한 곳으로 화살표를 쏠 수 있겠죠. 3은요. 남은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화살표를 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겁니다. 뭐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4, 3, 12 곱하기 24. 얘는 뭡니까? 순열이죠, 순열.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순열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거죠. 다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1과 x2에서 x2가 x1보다 크면 fx1과 fx2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죠. x가 크면 y 값도 크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얘 잘 봐주세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의 수로 구합니다.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4, 5, 6, 7 중에 여기 화살표가 세 군데에서 나올 거잖아요. 4, 5, 6, 7 중에서 제가 아무렇게나 3개 뽑아 볼게요. 4, 5, 6, 7 중에서 제가 만약에 4, 6, 7을 선택했어요. 4, 6, 7을 이제 치역으로 선택을 해봤다 이거예요. 4, 6, 7이 치역으로 선택이 됐다. 여기에만 화살표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놓고 났을 때 이제 이 조건에 맞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함수는 그럼 이제 F1, F2, F3 그러면 1은요. 이 세 군데로만 화살표가 갈 수 있다면 1은 반드시 4로 가야 돼요. F1은 F2보다 작아야 되고 또 F2는 F3보다 작아야 되니까 2는요. 반드시 6으로 가야만 해요. 3은요. 반드시 7로만 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선택하면 얘는 반드시 4, 얘는 반드시 6, 얘는 반드시 7 함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4개의 공역 중에 3개의 치역을 선택하면 그때 선택된 치역으로 단 하나의 함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 선택할 때마다 딱 하나씩의 함수가 나오니까 선택하는 횟수가 함수의 개수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4C3입니다. 4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우리가 유식하게 증가함수라고 하죠. x가 그때 y가 커지니까. 증가함수. 이때는요. 조합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 감소함수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x가 작을수록 y가 크다라고 얘기했으면 x가 작을수록 y가 크다. 그럼 이제 감소함수인 거죠.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지니까. 똑같이 4, 6, 7을 치역으로 선택했을 때 조건에 맞는 함수는 뭐가 됐을까요? 얘가 반드시 7이어야 하고요. 반드시 6, 얘가 반드시 4여야 됩니다. 4, 6, 7이 치역이다. 감소함수인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단 하나의 함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치역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의 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똑같이 조합의 개수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때는 조합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경우 볼까요? 마지막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x1과 x2에서 자, x2가 x1보다 크면 뭐라고 그랬냐면 비슷해요. x1과 fx가 있을 때 얘가 더 크다. 근데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중복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증가 함수이긴 한데 이게 같을 수도 있다는 설정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느냐. 자, 보세요. 얘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이제 4, 5, 6, 7이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4, 5, 6, 7 중에서 제가 똑같이 여기 이제 화살표가 3번 나갈 거니까 3개의 수를 선택할 건데 이번엔 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 5, 5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를 치역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4, 5, 5 이렇게 선택한다면 그러면 F1, F2, F3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겠느냐. 4, 5, 5니까 F1이 반드시 4여야 하고요. F2는 반드시 5여야 하고요. F3은 반드시 5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 중에 여기 정역의 원소 개수만큼 대상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들을 치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요. 여기는 4개 대상 중에 중복 허용으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더하고 1 빼니까 6, C, 3에서 6, 5, 4를 3의 1로 나눠서 20개의 함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복 조합이 된 거예요.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 패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요. 중복 순열로 구하면 됩니다. 1대1 함수다. 순열의 개수로 구하시면 되고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근데 이제 이 치역이 그러니까 1대1이어야 된다.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인데 이제 1대1이다. 그러면 조합의 이 경우의 수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증가 또는 감소인데 이렇게 1대1이 아니라 이 화살표가 같은 데로 겹치는 게 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